되겠냐? 아니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몇 년 동안 탈탈 털자 온 가족 그 성남시장 몇 년 전에 했던 성남시장 일, 도지사 했던 일 다 털고 있잖아 지금 네. 모든 걸. 그거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되려면 그렇게 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뭐냐면은 없어요. 야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털었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털어서 빨갱이까지 덮어 씌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씌웠던 빨갱이 도저히 그거는 못하니까 대북 송공 가지고 씌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다 고치고 나야 진짜로 저희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지. 될수 있죠. 야 이게 뭐 정치인이 된다는 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는 그게- 윤석열 하나로 그러니까요. 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다 저기가 네. 있거든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되는 바람에 검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네. 대선 기간 동안은 이게 언론들이 양측에 다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요. 네. 그거는 또 하나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언론으로 넘어갈 텐데 네.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론이 절대적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비호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언론이 대선 비호를 기간 동안. 네. 언론이 아니 그 그 전부터 전부터. 띄워줬으니까 네, 그렇죠. 그 전부터 검찰총장 할 띄워줬으니까 때부터. 검찰총 할 때부터 그 전부터도 띄워줬죠.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네, 네. 또 그러면서 다 비호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지금 땅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저는 윤석열이 됐으면은 네. 조선일보도 조중동이나 보수 네, 언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치적으로 기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너무 짧아서 정치적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거 아니었던 거 알았죠? 거기다가 저렇게 고집이 세고 네. 저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건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 저거 하는데 네.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의 그 작업이 제대로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미 한동훈 음. 지난번 총선에서 봤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리 띄워줘도 그 깔짝이는 거 하고 그러니까 깔짝이는 거 가지고 안 안 됩니다. 된다. 그 다음에는 스토커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네. 남을 공격하는 거 가지고는 정치인이 안 돼요. 자기가 내세우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예. 지금 보니까 예. 한동훈은 뭐 예전에 예. 뭐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그런 건 피해 축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소 당해보고 예. 그 다음에 검찰에 서보고 예. 그 다음에 언론에서 온갖 저기를 당해보고 이래야지 돼보는 거지. 한동훈 한 번이라도 당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언론이 지금 다 같이 사냥개처럼 뭐냐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바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우리 예, 예. 애완견 얘기 또 할 거 애완견 아니에요? 얘기.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애완견이 아니라 원래 검찰은요 사냥개잖아요. 사냥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사냥꾼은 딱 둘밖에 없다. 검찰하고 언론이다. 왜냐하면 검찰하고 언론이 둘이 같이 사냥을 하면은요 예. 못할 사냥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못할 사냥이 그럼요. 없습니다. 누구든 사냥할 예, 수 예. 있어요. 목표로 삼으면. 그렇게 해서 저기가 됐던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표 정치인이 조국이었죠. 예. 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선균 배우. 이성균 배우. 예. 뭐 그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지만 언론하고 해가지고 못 견뎌서 저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희생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둘이서 합하면은 예.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저기를 항상 할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예. 자, 그 검찰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해서 빨갱이라고 저기 했던 DJ가 그러니까 하여튼 구국의 영웅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IMF라고 하는 그거. 근데 그 와중에도 또 그 DJP 연합을 겨우까지 했으니까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간에 우리가 DJ라고 하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죽였지만 우리한테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한테 조국 그렇게 죽였지만은 우리한테 다시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는 지금 않지만 그렇게 강인한 투사로 전사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성균 배우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이 그래 네가 받을 죄는 그 벌은 받아라. 그렇지만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할을 해라라고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 많은 공격과 검찰과 언론의 수많은 그야말로 핍박과 죽이려고 온갖 짓을 했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까지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큰 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마지막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아니 이번에 집요해. 근데 이화영 부지사 정말 관련된 재판 건도 네. 결과로만 보면 이게 물론 거기서 이재명 대표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 자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것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라는 부분을 또 명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국정원 문건이 공개가 됐고 국정원 직원 블랙용원이라고 하는 직원 A 씨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했거든요.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쌍방울과 안부수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쌍방울과 안부수라는 사람 이 둘이 사실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 돈을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정원 문건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쌍방울 그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진술 세미나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회유가 있었고 회유했던 장소를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김성태의 말만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진술만. 진술만. 네. 증거가 이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게요. 네. 검찰이 저는 이제 이게 일단 여러분들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요. 너무 그리고 초조해하실 것도 없고 이거는 뭐 크게 보실 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검찰과 권력이 엄청나게 초조하다. 지금 뭐냐면 현재?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번에 이거를 못 잡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게요. 작년에 영장이 기각됐던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사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근데 그때도 예. 정확하게 진술밖에 없고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법정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검사가 자신이 있었더라면은 그때 불구속 기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만약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수사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 안 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 판결이 나길까지 기다렸죠. 기다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 안 되죠.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이게 돼요. 뭐냐 검찰이 예. 전혀 자기네들은 증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걸어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앞으로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제3자 근데 뇌물.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할래요. 제3자인데 제3자가 누군데? 왜냐하면 이렇게만 얘기하자고. 제3자가 누구야? 북한이야?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우리 뇌물 줘가지고 이재명 본인이. 대표하고 알아? 아니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 준 자와 예. 뇌물 받은 자와 제3자의 이익을 받은 사람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게 박근혜 쪽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는 그랬었죠. 얘기를 논란이 했거든요. 좀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왜 무리한 기소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뇌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냐? 예. 그거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 최서원 최서원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돈을 준 삼성, 뭐 참성이나 뭐, 이런 예, 데서는 예, 미르재단하고의 관계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걸 당연히 알아줄 수 있지만 네. 내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가는 거냐 아니냐는 최소원이 말하자면 있잖아요. 위세 떠는 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3자 뇌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입 완전히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제3자 뇌물을 받을 만큼 나를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보는 거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 네.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면 저런 걸 할 건데 저도 그때 이건 좀 무리하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화영하고 그래 이재명 대표하고는 알 수는 있어. 네. 그렇지만 저쪽에서 돈을 주는 사람은 이화영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한테 북한한테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꼭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이재명한테 좋은 거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방북도 혹시나 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팜 가지고 자기의 정책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책으로 해가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가거나 투르메키스탄 가거나 아니면 똑같은 석유 사업 거지.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득을 이거는 얻으니까. 기본적으로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저도 얘기하는 게 아니 그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해가지고 800만 불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걸 만약 그런 식으로 북한에 가는 거를 이화영이 알았으면은 그리고 네. 그걸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환법에 의해서도 걸리죠. 다 걸리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를 알고 그걸 했겠냐.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투쟁이가 있었잖아요. 브로커가 항상 이런 데는 브로커가 있잖아요. 네. 브로커하고 북한하고 예. 그다음에 그 기업하고 예. 여기하고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일이 대북 사업뿐만이 아니라 예. 온갖 특히 에너지 사업이니 이런 예. 데는 그 브로커들이 엮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솔직히는 국정원만 알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예, 예. 우리도 어떤 거는 그런 거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게 예. 통치에 관련된 거라서 모른 척 해준 것도 많았죠. 요새는 많이들 예, 알려지고 알고 그러는 있어서. 거지. 네, 맞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음.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고 보고를 받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 대북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죠. 보고 받아야지 보고할 수 어떻게 있죠. 보고를 네, 안 네. 받아. 거기에 뭐 근데 뇌물을 거기서 받거나 이런 게 없이 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런 거죠.